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내 사주를 잘 활용하기 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사주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계속 임상하고 실험해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명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떨어졌었기 때문에 무척 재밌기도 하고요, 또 막 무섭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어보셨겠지만, 내가 공부하는 중에는 무언가를 예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내가 예측을 한 게 어긋납니다. 자, 그리고 초중반이랄까요? 초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요, 예측한 게 맞기는 맞는데, 다른 일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인일주고요,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격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랫사람 자리하고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자수가 온다. 그러면은 격각이 있으니까 아랫사람하고 충돌을 하겠구나. 그럼 그 아랫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제 막 예측을 해보면은 후배인데 나랑 좀 껄끄러운 후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친구랑 충돌이 일어나면서 좀 다툴 수가 있겠구나.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 후배랑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가르치는 제자 아이들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맞는데 이제 다른 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하시면서 정말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일단은 맞아요. 그 예측이 맞았냐 틀렸냐 그러면 맞아요. 맞는데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또는 이 일이 아니라 저 일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부가 더 필요한 거죠. 이건 저도 물론이고요. 공부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나의 욕심이 개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특히 뭐 다음 달 운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달 전에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 되는구나. 이제 막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자기 자신 거를 볼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명리 하시는 분들이나 뭐 타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분한테 상담을 참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흔히 자점이라 그러죠. 자기 점을 보는 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가? 나의 욕심이 개입됐기 때문이다. 딱 이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십성을 활용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비견 운이 다음 달에 온다. 뭐 천간이든 지지든. 그럼 이제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사람이 온다라는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언과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또 겁재가 온다라는 거는 얘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돈이 나갈 일도 있고 충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투기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비견처럼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나의 언과행을 더욱 신중히 하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내가 너무 충동적이지는 않은지 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무리하게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조심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오면은 얘는 나의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과연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가? 다음 달 운이 식신하고 상관운이 들어온다면 무언가를 표현하고 발산할 때 생각을 반드시 하도록 하자. 신중하게. 자, 그리고 식신하고 상관이 들어오면 관성하고 부딪히죠? 관성이라는 건 사람 무리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명식에서는 이 관이 오히려 드러나게끔 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다시피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조심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해당 운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나하나씩 그것을 조심해 나간다면은 이게 수개월 또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틀림없이 6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올 때는 내 것을 발산하는 거니까 내가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 무리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무리들하고 내가 혹시나 내 것을 드러내느라고 충돌하지는 않을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운이 아니라 월운을 이렇게 봤어요. 세운은 뭐 1년 단위니까 네, 너무 그러면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저는 월운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들어올 때에는 정제하고 편제가 들어올 때는 명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아무튼 정제와 편제가 들어오면 육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 관련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금전 관련으로는 보통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돈 때문에 행복하거나 돈 때문에 울상을 짓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다면 감사해야 하면 되니까 그만인 거고요. 만약에 돈 때문에 우울한 일이 생겼더라면 내가 궁핍한 나머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지, 그리고 내가 궁핍한 나머지 이 올곧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샛길로 빠지려고 하지는 않을지 그것을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하고 편관이 들어올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관성이 제 명식에서 좀 강한 명식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될 게 정말 많았어요. 뭐였냐면요. 이 관성이라는 건 책임감을 뜻하잖아요. 책임을 내가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전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상이고 하나는 인성이에요. 그런데 식상은 내가 이 어떤 책임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내가 막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거는 이 관성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기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이라는 거, 어떤 책임이라는 게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인성을 갖고 식상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사주 원국에 식상이 있던 없던 인성이 있던 없던 네, 너무나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즉각적으로 식상을 써서 내가 이 무거운 책임감을 맞서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관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이라는 게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잖아요. 이 사람 무리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혹시 반응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이 들어올 때는요. 특히 편인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조심을 했어요. 이 편인이라는 게 아주 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편인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내 생각에 빠져 그릇된 판단을 하지는 않는지. 네,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도 내가 너무 나의 생각 안에만 갇혀서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을지. 다음 달이 뭐 정편인 달이다 그러면 그게 누가 됐을지라도 네, 그게 뭐 하늘이든 신이 있든 뭐가 됐든 제가 너무 제 생각에 빠져서 그릇되고 편협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하나 정말 십성만 가지고 다음 달에 들어오는 그 십성만 가지고 해봤을 때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명리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정말 본질은 하나라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란 말이죠. 이를테면은 임술월 지난달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임술월은 임수가 편관이고요.
술토가 식신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또는 식신이 있으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더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술월 편관하고 식신인데 사주 원국에 오화가 있다. 그럼 결국에 오술 반합을 할 테니까 이 오화하고 묶어가지고 또 생각해 보시면 또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내 욕심을 버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내년에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년에 승진할지 안 할지 너무 궁금해요. 못 봐요. 네, 그 자점이라는 게 내가 나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비슷하게 예측해도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을 텐데, 그럴 바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유추하고 그렇게 뭐 가늠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공부가 좀 미진하시고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이 십성만 보고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가 더 되신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주 원국의 합이나 충의 작용을 보시면서 또 응용하시면 정말 한 6개월, 아니 3개월만 지났을 때에도 나는 이전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들 시력 보호를 위해서 화면을 조금 어둡게 하려고 그래요. 약간 누런 느낌으로요. 네, 그래서 그 시행착오 과정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